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정부가 서울 지역 부동산 과열과 관련해서 오늘 나온 소식이죠. 투기 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공시지가 인상이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상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라와 주시고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목요일은 유광수 이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전화번호는 02077-6357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부동산 이슈부터 분석해보는 시간인데 정부가 계속해서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선 공시가격 올리기, 인상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21일 날이었습니다. 그저께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올해 집값 상승분 공시가격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 공시가격,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더 내년에는 더 높이겠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아마도 보유세가 관련해서 더 금액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세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이 얘기의 전체적인 배경하고 그다음에 어떤 점들이 포인트로 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경 지식하고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의 기존에 계속 규제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큰 틀은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계속해서 규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부동산 대책이 나온 약 1년간 집값, 특히 서울 시내의 집값들은 크게 급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시내,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의 주요 도시들 이렇게 나눠봤을 때 서울시가 특히나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6월 말에 지금 보유세 개편안, 특히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나왔었는데 예상보다는 약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중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핀셋 규제라고 해서 일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해당이 안 됐다.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서울 시내 집값들이 또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것 같고요. 실제로 공시가격 하면 일반적으로 전체 시세의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마포의 아파트가 실제로 실거래가가 한 14억 정도 한다. 그러면 공시가격은 약 한 10억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억을 공시가격을 더 아마 높이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아마 이제 어떤 분들이 가장 겁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1주택자 중에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인데 보통 그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9억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전체적인 주택들이 꽤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세금을 좀 추가 납부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걱정되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은퇴 세대들 중에 소득이 없으신데 갑자기 세 부담이 확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세 저항이라고 해서 상당히 싫어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좀 정책이 좀 잘 펼쳐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세 부담을 높여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라는 정책인데 지금 계속해서 억제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잘못 아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큰 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일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지 집값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정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물가도 상승하는 것처럼 집값도 일반적인 전체적인 그 기존의 집값에서 약간씩은 우상향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국토교통부에서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은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좀 투자에 임하시거나 아니면 실제 실수에 임하시거나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현장으로 떠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알짜 정보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 5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8년 7월에 준공이 됐고요. 8층 건물 내 8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6,500만 원인데요. 전세일 시 보증금 2억 5천만 원. 만약에 이것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1,5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출 예상 금액 1억 6천만 원 예상을 했을 때 이를 활용하자면 실제 투자 금액이 7,5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여기 회사와 가까우면서도 살기는 편한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2018년 7월에 준공이 됐고요. 8층 건물이 되네요. 그중에서 꼭대기층인 8층에 자리합니다. 방은 투룸, 거실, 주방, 욕실로 다양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금액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월세 따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세 시 살펴볼까요?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보증금 활용하자면 실제 투자 금액이 1,5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6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7,5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렸고요. 자세하게 전문가께 들어보는 입지여건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지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영등포 지역, 여의도 지역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영등포 지역 중에서도 개발 가치가 가장 큰 준공업 지역이 좀 밀집되어 있는 그 양평동의 물건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영등포 구청역과는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가 걸릴 것 같고요. 그 5호선 양평역과는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는 물건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건지에서 위쪽으로 보시면 롯데마트하고 코스트코가 그 대형 유통마트가 도보로 한 1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한 도로가 상당히 좋은데요. 접한 도로는 25m 도로하고 6m 도로를 양쪽으로 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채광이나 그 주변이 어둡거나 그렇지가 않다. 이게 이제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접한 도로뿐만 아니고 실제로 임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들은 큰 도로변이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이런 낙후되지 않은 지역 이런 곳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시면 기존의 도로 상황이 안 좋은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임대가 잘 맞춰지지가 않는 반면에 이 지역은 임대가 아주 잘 맞춰진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 양평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구상가라든지 아니면 기계상가 이런 것들이 많았던 지역이었는데 기존의 기계상가 이런 것들은 아파트로 변모를 한다든지 이런 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그런 부분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당산권이라든지 아니면 영등포 구청역 주변의 우측 쪽 그리고 영등포 시장 쪽 이쪽에 이제 그 공급이 많았었는데 공급도 어느 정도 다 지금 이뤄졌고요. 가격대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양평동 주변에 와서 보시면 대규모로 개발될 수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스카이라인들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다. 이 부분을 보시고 과연 영등포 지역 중에서 양평동이 중앙동으로 될지 이런 부분을 꼭 임장활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지 주변에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짓고 있는 것들이 한 3동 정도 17층 높이로 짓는 것들이 크게 있는데요. 그런 공사 현장들도 보시면 이 주변에 젊은 유동인구가 계속 늘어나겠구나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근에 이제 아파트들을 보시면 대부분 소형 평형대들이 없고 대부분 30평대 이상의 대형 평형대들이 많기 때문에 소형 평형대의 공급도 절실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당산역이나 선유도역 주변에 25평 된 아파트들,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도 6억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시세 대비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건지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업무 시설들을 보겠는데요. 물건지 주변은 가산 디지털 단지나 이런 지역들도 2호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상암 DMC라든지 아니면 신촌 합정동도 2대
2호선을 이용하시면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목동은 지금 물건지에서 목동 하이페리온 바로 현대백화점이 바로 그냥 가까이 아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곡지구 이런 지역들도 물건지로 5호선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지역들도 가깝고 자체적인 지식산업센터들도 계속해서 물건지 주변 도보로 한 1, 2분 내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역세권 개발들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영등포는 영등포역 주변에 특히나 낙후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집창촌이라든지 아니면 공구상가, 철제상가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대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변화들을 꼭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역 주변의 다양한 것들인데요. 이제 한강생활권에서 한강이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고 영등포가 심지어는 동작구나 이런 일부 지역들에 비해서도 가격대가 더 올라가는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크게 올라갈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서울 시내에서 이제 3도심 중에서 도심 지역하고 강남 지역 이런 지역들은 이미 고밀도로 개발이 됐었고 가격대들도 많이 올라간 반면에 영등포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하고 강남 지역의 가격대가 버금가게 개발이 될 것인데 현재는 낙후됐기 때문에 그런 낙후된 것들을 포인트로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큰 변화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도 지하화 사업, 재물포길 지하화 사업 이런 것들이 바로 물건지 주변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꼭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대 수요도 많고요. 인구 유입도 폭발하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를 유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건물 특징은 어떨까요? 네, 7월 달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조감도가 아니고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 접한 도로가 25m 도로고 건물 뒤쪽으로 6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체 8층 중에 8층이고 동남향의 호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리고 실제로 계약됐었다가 해약된 호수이기 때문에 아마 로얄층에 로얄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광이 상당히 좋고요. 그 지하 주차 타워가 별도로 있고 1층에도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이고 일반적인 층고는 한 2m 40 정도로 많이 보는데요. 2m 80 정도가 층고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층고도 높고 붙박이장이 제일 높이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좋고요. 건물 채광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투룸들에 비해서 넓으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아마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투자하는 금액이 3천에서 한 5천 정도가 일반적인 금액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이 1,50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어서 가격은 어떨까요? 네, 매매 가격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인데요. 매매 가격은 2억 6,500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투룸이 1,500만 원이 실제 투자 금액입니다. 아마 현장에서 임장 활동 해보시면 3천만 원 이하로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매가가 낮게 책정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에서 한 85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 활용하시고 대출을 받으시면 약 7천만 원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시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꼭 임장 활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지금 전체적으로 투룸은 거의 다 끝났고 1.5룸이 일부가 조금 남았는데요. 투룸 같은 경우에도 저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8층 중에 8층이 남아있기 때문에 로얄동의 로얄층을 꼭 미리 오셔서 선점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후분양 현장이기 때문에 그 샘플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평동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서쪽으로 가보려고요. 함께 떠나보실래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진미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018년 2월 준공이 완료됐고요. 6층 건물 내 3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3,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6천만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6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고고 애청자라면 이제 강서하면 마곡, 마곡하면 얼마나 가까울지 이게 체크할 수 있는 안목이 길러졌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분석 시작할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시내에서 마곡지구처럼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은 거의 안 남아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곡지구의 수혜들 그리고 9호선 라인 이렇게 마곡지구하고 9호선이 겹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아마 마지막 남은 물건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호선을 보시면 9호선 증미역이 있는데요. 증미역 다음에 가양역 그리고 나서 양천 향교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줄 마곡지구하고는 지하철로 한 2정거장 떨어져 있고요. 지금 증미역과는 도보로 한 4분 정도 떨어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투룸들은 12평 그리고 좀 크다 하면 13평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평수가 14.5평입니다. 그래서 거실의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보통 들어가서 보는 3룸 정도 크기의 넉넉한 거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뒤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왼쪽에는 마곡지구의 수혜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9호선으로 여의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고 지금 그 증미역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대부분 다 택지개발지구로 아파트로 개발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고가인 아파트들이 있고 1, 2인 가구가 소화하기에는 금액대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억대 중반에 매매가가 상당히 높은 물건 그리고 입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 오셔서 꼭 점검을 해보시고요. 월드컵 대교는 지금 공사 중인데요. 지금 물건지에서 월드컵 대교를 통과를 하면 상암 DMC하고의 접근성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현장에 오셔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신정 뉴타운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이 지역은 수요는 늘어나면서 공급은 멈춰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마곡지구의 그 전체적인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목동 재건축의 이주 수요라든지 아니면 신지역 뉴타운 이주 수요들이 실제로 조금 가격대가 좋은 지역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이런 등촌동들을 원하고 있고 가격대가 이제 좀 밀린다 하시는 분들은 부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암 수요들은 계속해서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 여의도의 수요 이런 것들도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곡지구의 배후 수요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곡지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은 없고요. 현재 한 앞으로 16만 명 정도가 공사를 할 거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 지금도 타워 크레인들이 아주 여러 개 공사를 하고 있고 뭐 2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년 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개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들이 있을 지역이고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를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교통 호재로 인한 집가 상승들도 있는데요. 월드컵 대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되면 도심으로의 진출입이 훨씬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요의 변화하고 교통 호재 이런 것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임장 활동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호선이 연장을 앞두면서 9호선 타고 갈 수 있는 곳도 많을 것 같고요. 타고 들어오는 인구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시고요. 이어서 건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2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6층 건물 중에 3층입니다. 그리고 정남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평수가 14.5평이기 때문에요. 거실의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보는 12평의 투룸의 사이즈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아주 큰 사이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정남향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이고 욕실도 상당히 크고요. 현관에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보시면 실거주하시기에도 아주 넉넉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사시기에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꼭 현장에 오셔서 임장 활동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2인 가구가 못 만들어도 살 정도로 옵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가격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1,5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5만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 활용하시면 6천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매매가가 2억 5천만 원이 싼 건지 비싼 건지 이렇게 잘 판단이 안 되실 텐데요. 인근에 있는 물건들 12평 기준으로도 2억 7천에서 8천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가격대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1부 정보 공개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일조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